네, 안녕하세요. 더웨이 영어 신정원 원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설명의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친구들 수능 선행반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수능 준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왜 그게 지금 필요한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통역대학원 나왔고요. 삼성 계열사에서 많이 활동해서 한 4년 정도 활동하다가 제가 강사로 전환을 해서 토익 강의만 12년 했습니다. 저희 강의가 유명했습니다. 5손가락 안에 뽑히는 강의였었고, 그때 제가 집필한 책은 아직도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 평점 무려 9.7점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았던 책입니다. 이때 제가 만들었던 문법의 틀을 가지고 지금도 수능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제가 영어 공부한 시간이 뭐 4년보다 훨씬 길고 티칭만 12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연구를 했어요.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컨텐츠 만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아이들과 만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어떤 신나는 결과가 나왔을지 보여드릴게요. 정규과정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규과정은 중3 대상으로 하고 4개월 과정이고요. 평가는 고1 모의고사로 평가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진단평가 66점 받았어요. 영어 자신 없었고 어휘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2달 만에 거의 1등급 가까운 점수 나왔고 4개월 채웠을 때는 뭐 영어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영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고1 대상이고요. 3개월 과정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고2 모의고사가 아니고 고1부터는 그냥 수능, 고3 모의고사로 평가를 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50점, 거의 6등급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2개월 지난 다음에 평가했을 때 큰 성과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고등학생의 경우는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들은 시간 대비 개선 폭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채웠을 때는 80점까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우리 수능 선행반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능 선행반이 이제 이번부터는 3개월로 진행이 되는데, 요번에 처음 해봤을 때는 1월, 2월 달에 2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76점 받았던 친구가 2개월 과정 마치고 지금은 저랑 정규 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아이가 영어를 너무 못해요 라는 게 문제였었는데 2개월 공부하고 정규반에 와서 진단평가 보니까 바로 90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은 영어를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과목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저랑 정규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능 선행하고 그리고 정규반에서 반복해서 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3개월 하고 딱 이제 손 놓잖아요. 학원 안 다니죠. 그럼 혼자서 스스로는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규반으로 반복하고 나면 머릿속에 아예 장기 기억으로 뇌에 스크래치가 남는 거죠. 딱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선행 중2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수능은 먼 미래 얘기 아닌가요?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이 지금 영어 큰 문제는 없는데 꼭 지금부터 스트레스 주면서 해야 하나요? 자, 5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에서 2가지 좀 강조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고등 내신 가성비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내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다 영어 잘합니다. 다 A예요. 30%, 40% 다. 자, 그랬던 이 등급이 고등학교에 가면 아주 잔인하게 세분화가 됩니다. 1등급 4%대죠. 2등급 7%, 3등급, 4등급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이런 숫자는 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 반에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등급은 몇 명일까요? 단 1명입니다. 2등급 2명이요.
자, 3등급, 4등급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를 조금 잘하면 1등급, 2등급까지 생각하는데 한 반에 단 3명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정말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신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수업 시간에 나눠준 지문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공부한다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1등급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공부하는데 드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겠죠. 당연히. 단어도 다 알고요. 구조도 다 잡히고 독해도 술술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뭘 하면 되느냐? 그걸 외우기만 하면 돼요. 서술형 문제 때문에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완벽하게 외우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 20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 동네라면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자, 이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1등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준비하는데 시간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들여봐야 내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 3등급 실력을 가진 친구는 당연히 시간이 더 들어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4등급의 경우는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구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파악하고 외우는데 당연히 와닿지 않는 걸 억지로 외워나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근데 등급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4등급인 친구들은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점수는 여전히 이 정도 점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는 공부는 아닌가 보다. 공부의 재능은 없는 것 같다라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의욕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따라잡기 위해서 시간을 2배로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고 과목은 영어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인 시간 쏟아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신 준비를 할 때 자, 이 절대 시간을 쏟아부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 실력을 막 쌓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년의 일정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은 12개월, 365일의 사털같이 많은 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생의 일정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살떨린다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자, 여기서 나의 공부 정체성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평가하는 눈이 결정이 됩니다. 그 시험이 4월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말 시험을 위해서 6주 동안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자, 3월 중반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 6주의 시간은 완벽한 암기,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을 그 암기에 다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6월 말에 시험을 보죠. 자, 그러면 또 6주의 시간이 날아갑니다. 자, 2학기로 가서 다시 중간고사 있습니다. 10월 초에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다 날아가죠. 8월 말부터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 12월 초에 있죠. 저 6주의 시간이 또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6개월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월에 지금 요때 짜투리 시간, 10월 이런 시간들은 엄청 바쁘죠. 동아리 활동해야 되죠. 경진대회 나가야 되죠. 수행평가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시간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근데 여름방학은 좀 짧아요. 뭔가 굉장히 몰입해서 나의 부족한 면을 쫙 채워나가기에는 1개월이란 기간은 조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이 겨울방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똘똘한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빨리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럼 12월부터 시작해서 3월 초까지니까 3개월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뭔가를 확실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 겨울방학 몇 번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한 번, 그리고 고3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딱 2번입니다. 자, 이 소중한 2개월의 겨울방학 기간, 우린 어느 과목에 투자할까요? 누가 봐도 간단합니다. 정답은 수학이죠. 영어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영어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재수할 때 합니다. 자, 고등학교에 여러분 보세요. 수능 영어 시장 없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어디서 발달해 있나요? 재수 시장에 가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자, 왜 이렇게 지금 왜곡되기 시작했냐면 이 절대평가라는 말이 주는 어떤 환상 때문인데,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영어는 쉬울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작년에 절대평가였는데 영어가요 1등급 몇 %였나요? 6.2%였습니다. 상대평가일 때 1등급이 4%입니다. 많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조차도 이거를 간과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데 영어 1등급 안 나와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재수할 때 영어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시간은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1은 아직은 전두엽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문법의 유기적인 논리를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중1 과정은 없습니다. 중2부터 가능합니다. 중2도 1학기에는 저희 프로그램 없습니다. 2학기부터 여름방학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체감 레벨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놓았는데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리서치 기간 동안에 보고서 가장 참담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영어 교육 시장이 초등, 중등, 고등이 다 따로 놀아요.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접점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나 초등은 초등 나름 서로 각자의 리그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에서 중등 올라갈 때, 중등에서 고등 올라갈 때 아이들이 이 덜컹거리는 거를 감당을 못하는 아이들은 좌절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원서 읽거나 아니면 원어민 선생님 뭐 디베이트하고 이러죠. 중학교 올라가니까 하나도 도움 안 되죠. 그래서 중학교 때 갑자기 문법을 달달달달 공부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갔더니 문법 문제 안 나와요. 독해입니다. 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원서에 비해서는 쉽다고 느껴집니다. 난이도 평이합니다. 좀 치사한 문법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제 난이도가 한번 뛰는데요.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문법이 아닌 독해 위주의, 자, 이렇게 달라지고 고1에서 고2 갈 때는 뭐 괜찮습니다. 무난해요. 자, 그래서 고3도 비슷하겠거니 하는데 이게 또 큰 착각입니다. 고3 때 하면 또 난이도가 굉장히 튑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보면 영상들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이 푸는 수능 영어 보고 쩔쩔매는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반드시 여기서 뭔가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무방비 상태로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어떤 정말 고통을 느끼게 돼요. 아이들이 반드시 준비가 돼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쪽이 중학교 시험지고요. 이쪽이 고등학교 시험지입니다. 글밥 자체가 다르고요. 자, 문법 위주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독해. 글 자체가, 내용이, 뎁스 자체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제가 어저께 전시장에 갔었는데요. 뭐 이런 글이 나오고,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인류의 서식지가 이제 이런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런 객관식 문제가 크게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뭔가 공포스럽게 서술형 얘기는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세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문이 등장하고 지문에 빈칸을 선생님이 만들어 놓고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완성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단어는 몇 개만 주시고 나머지는 지문에서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하십니다. 자, 어쨌거나 문장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많이 배웠던 ing, ed, 분사라고 얘기하죠. 이런 애들의 성격, 이런 애들이 문법적인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얘는 지금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이고요. 얘도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 이렇게 후치수식하고 언제 앞에 놓이고 이런 문법적인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걸 그냥 달달달 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에세이 공부가 아니고 에세이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고요. 서술형은 주어져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내가 다시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순서에 맞게 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지식이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시험 당일날에 가서 이거를 영작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 외워가지고 갑니다.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자, 어떻게 외우냐면 먼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쭉 해놔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쓴 한국말을 보고 이렇게 영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원문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서 실수했던 거 잡아내는 거죠. 아, 여기 지금 복수니까 얘는 복수형 동사 나와야 되는구나. 아, 여기 지금 I think 하고 요거 삽입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 자, 이렇게 채점까지 해서 빈틈 완벽하게 메워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장을 써내려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3, 4등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까지도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구조도 다시 파악하고 배워서 요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영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그 친구들은 이제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 학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이제 발췌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한 10개, 20개 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발췌해 준 것 중에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학원은 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잘 맞춰주신 선생님이 다음 기말고사에서 또 맞춰주시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확실하게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들은 자, 그런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문장 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일단 독해는 술술술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완벽한 실력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고등학교는 사실 대학에서 가서 제대로 내 전공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의 학습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너무 잔인하게도 이 수시 때문에 1학년 1학기를 들어가자마자 너의 성과를 보여줘봐. 이런 시스템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아이들이 현재 그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철저한 영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 하나만이라도 조금 내가 마음을 기댈 수 있고 영어 하나라도 내가 나 좀 잘해 1, 2등급 나와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고등학교 생활이 훨씬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두 번째. 자, 문법을 위한 문법 이제 아니고요. 독해를 위한 문법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문법 지금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죠? 자, 중학교 문법의 문제는 뭐냐면 문법을 위한 문법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문법 문제 푸는 데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자, 이 고질병 이제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독해를 위한 문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한 해석이에요. 영어의 단어가 이런 형태로 이런 순서로 나열되면 얘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규칙을 모아놓은 게 그게 문법입니다. 내가 문법 공부를 했으면 그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 위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수능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요거는 나중에 정규과정 설명회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들이 글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되게 현학적으로. 그 글을 어떻게 쉽게 나만의 언어로 읽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거 말고 기본적인 영어 어휘 문법 구문, 이 중에서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도 어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틀렸는데 모르는 어휘가 거기 있으니까 요거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복병은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법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를 아예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어휘 변수는 빼고 가겠습니다. 어휘는 미리 드릴게요. ambiguous 하면은 애매모호한, context 하면은 문맥, indicate 보여준다, intend 하면 의도한답니다. 자, 문장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An ambiguous term is one which has more than a single meaning, and whose context does not clearly indicate which meaning is intended. 해석되셨나요? 자, 저하고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mbiguous, 애매모호한, term은 용어죠. 자, 애매모호한 용어는 is one. 하나입니다. 그랬으면 땡이네요, 벌써. 자, 여기서 원은 대명사입니다. 이럴 때 써요. 제가 친구랑 우산 사러 갔어요. 빨간색 우산, 노란색 우산, 예쁘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친구가 I like the pink one 이랬어요. 자, 이때 원은 앞에 사용된 umbrella를 받아오는 거죠. 나는 분홍색 우산이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 자, 원이라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term을 받아오겠네요. 자,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애매모호한 용어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기억나시죠? 자, 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부터 나와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먼저 해석해 줘야 됩니다. 뒤에서 끌어오는 해석 해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Which is more than a single meaning. 하나의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용어, 그 우리나라 말로 다의어라 그러죠. 이런 뜻도 가지고 저런 뜻도 가지니까 당연히 헷갈리죠. 그 단어는. 그런 용어가 ambiguous, 애매모호한 용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nd가 나온 다음에 and 뒤에서 후수가 이끄는 또 관계대명사절이네요. 그래서 원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A and B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얘는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후수 자리에 넣는데요. 어떤 형태냐면 소유격 형태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은 누구 받아온? term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자, 후수 소유격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erms가 되는 거죠. 자, terms, context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문맥. 자, 그 용어의 문맥이 뭐예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주변의 글의 내용이죠. 그 단어가 쓰인 주변의 글의 내용이 does not clearly indicate. 분명하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관계대명사 이랬으면 또 3000%로 빠진 거예요. 자, 생긴 건 똑같이 위치인데요. 얘는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자, 얘는 지금 indicate는 보여준다 동사예요. 동사 뒤에 나온 위치는 명사절입니다. 자, 좀 간단한 문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네가 거기 무슨 우산 고를지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I know which one you like. 자, 동사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명사절이 됩니다. 왜냐면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위치는 항상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줘요. Which one? 여기서 one은 또 umbrella가 되겠죠. 어떤 우산을 네가 좋아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뭐를? 어떤 우산을 네가 좋아하는지를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사 뒤에 나온 위치는 명사절이니까 자, 위치는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준다고요. which meaning.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며, 다의어라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의미가 의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용어가 당연히 헷갈리는 용어, 애매모호한 용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쭉 읽었는데 모르는 건 아닌데 뭔가 확실하진 않아. 그러면 반쯤 실타래가 엉켜있는 채로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장도 잘 모르겠어. 지문 끝났어. 그리고 찍고 오는 거죠. 이런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내려가고서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운 수능, 지문, 독해 문제 풀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배운 문법을 이렇게 문장에다가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을 연습을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걸 하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뼈대 바르기입니다. 자, 이 뼈대 바르기는 제가 토익에서부터 만들었던 건데요. 이 뼈대 바르기 연습을 시키고 나서 아이들의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뼈대 바르기란 뭐냐면 관계대명사를 오늘 배웠으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30개를 발췌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장에서 구조 분석하고 해석해보면서 오늘 내가 배운 문법을 독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을 체득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텔레비에서 만약에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서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자, TV 끄고 돌아서서 제가 요리를 하면 막 잘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더라? 기억 안 나죠? 그럼 레시피 다시 한번 보고 또 해보고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익어서 아주 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연습 과정, 이게 바로 뼈대 바르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 아이들이 수능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수능 지문에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에서 제가 전부 발췌했습니다. 자, 815개 문장을 아이들이 연습하게 됩니다. 문장 발췌하는데 정말 좋은 퀄리티 문장을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었던 심화과정 친구, 3개월 만에 2등급 나온 친구요. 자, 이 친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휘 공부 잘 못했다고 했어요. 단어 시험 보면 반타작도 안 되는 점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뼈대 바르기 숙제만큼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관계대명사 배웠으니까 오늘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그렇다고 수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뭘 하냐면 문법 노트를 나눠줍니다. 자, 이 문법 노트는 아이들이 앞으로 평생 가지고 갈 나만의 문법책이 될 거예요. 아주 얇습니다. 30몇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대학 가서도 영어 또 필요하고요. 또 직장 생활할 때 또 영어 시험 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모르는 게 생겼다, 내 기억나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하고요. 뼈대 바르기 연습, 숙제로만 내주는 거 아니고 수업 시간에 같이 연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독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조금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독해 나갈 거고요. 리스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장 암기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교재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이게 문법 노트입니다. 문법 노트. 그리고 저희 본교재의 시작은 항상 플래너로 시작합니다.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뼈대 바르기 하고 나면 이제 리스닝 그리고 독해 하게 되겠고 다 끝나고 나면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백지 노트에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화교재 선정해서 이렇게 진도대로 공부해오면 수업 시간에 테스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회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1회 독하게 될 거예요. 1회 독. 그리고 정규 과정으로 넘어가서 다시 2회 독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권의 복화교재를 완벽하게 3회독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복화교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교재예요. 너무 필요한 빈출 어휘들을 정리를 쉽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완벽하게 잡아넣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수능에서도 2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수능 기출 복화 하나 더 공부하면 완전히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복화 공부는 수업이 없는 날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외워오면 되고요. 수업 있는 날 수업 오기 전에 혹은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숙제 뼈대 바르기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거 해줘야 되고, 문법 노트하고 그 다음에 어휘 복습은 복화 교재가 아니고요. 뼈대 바르기에 나온, 그리고 리스닝에 나온 여러 가지 어휘들 다 정리해주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 반복적으로 보는 건데, 이건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고 하루 중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 아니면 점심 먹기 전에 이런 시간을 딱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문법 노트 봐주고 어휘 복습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 아이들하고 같이 짜면서 지도해 줄 거고요. 자,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문법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준동사 부분입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뭔가 독해의 기반이 잘 다져집니다. 뭔가 뿌였던 안개가 사라지는 느낌.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학평 독해 부분이죠. 학평은 학력평가원에서 나온 모의고사 지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해까지 같이 병행해서 마지막 날에는 모의고사 첫날, 여기 안 써있지만 첫날은 진단평가 보고요. 마지막 모의고사 봐서 얼마큼 실력이 향상되었는지 우리가 또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정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7월 12일 날 개강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내신 공부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때 2주간은 2회에 걸쳐서 내신 준비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 종강은 10월 25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자마자 단어 시험 보고요. 그리고 뼈대 바르기 숙제 해온 거 발표하고, 그리고 같이 또 살펴보고, 문법 수업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뼈대 바르기 연습합니다. 그리고 리스닝 학평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희 시간표는 수능 선행반은 화토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은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혹시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똑같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1시 반에서 5시 반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희 레벨은 중2, 중3, 고1 이렇게 3과정이 있는데요. 자, 1년 편성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수능 선행 과정이 1월 달에 개강하는 반이 있고요. 7월 달에 개강하는 반이 있습니다. 정규 과정도 이렇게 2반이 있고요. 심화 과정은 고등학교 가면 영어 공부할 시간이 겨울방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3개월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7월 달에 시작하는 반이 2반이 되겠네요. 7월 12일 날 개강을 합니다. 이번에 3개월로 수능 선행을 끝나고 나면 바로 정규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은 중3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지만 수능 선행반을 수료한 친구들은 충분히 정규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가면서 완벽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시험 점수, 숙제 성취도, 그리고 진도 등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저희가 공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서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결국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거는 단기적인 기간이고 끝까지 고3까지 함께 가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건 어머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단점과 장점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밴드로 항상 피드백 보내드릴 거고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저희 정규 과정에서 4개월 만에 1등급 달성한 우리 친구의 학생 후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노베이스여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걸 이루다니 유유, 그죠? 영어가 너무 재미있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법 노트 엄청 반복해서 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악 물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제가 가능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늘 벽에 부딪히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한번 내가 그걸 뚫고 나와본 사람들은, 성취감을 느껴본 친구들은 아, 그때도 그랬는데 그래도 밀고 나가니까 되더라 라는 자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그 다음에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마지막
펜타곤의 완성은 유능감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 유능감을 가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란 과목이 남의 나라 말이고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외계어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국영수 3과목 중에선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완성이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이미 모국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언어 영역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어는 한국말이랑 이렇게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잘 이해하면서 덮어 씌워주기만 하면 영어는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 잡혀갈 때 그 느끼는 성취감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과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유능감을 심어주는 거, 이게 저의 그리고 더 웨이 영어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설명이나 면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